여러분들에게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송숙입니다. 최근요, 척추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의 연령대가 낮아지면서요, 많은 분들이 척추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공개한 이 본인 부담 상한제와 산정특력 효율적 통합방안 보고서를 보면 연소득 10% 이상을 병원비로 쓴 가정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쓴 질병이 바로 척추 질환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박경호 신경외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 이 대표적인 허리 통증이죠. 네. 척추관 협착증을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평소에 이 척추 관절 질환에 의한 통증으로 만약에 고생하고 계셨다면은 TV 보시면서 전화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질병순위 통계에 따르면요, 60대에서 70대 인구 허리 통증 환자의 67%가 바로 이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척추관 협착증이 과연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우선 영상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예. 척추관 협착증의 기본 증상은 가만히 누워있을 때는 통증이 없다가 이렇게 걷다 보면은 통증이 일어나는 게 특징입니다. 다리가 저리고 당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물러야지 다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는 통증이 없다가 이렇게 좀 걷다 보면은 처음에는 통증이 없다가도 오래 걸으면은 허리, 다리 부위로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가다가도 이렇게 좀 주저앉아야지 다시 통증이 없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이 척추관 협착증의 기본 증상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러다가도 갑작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심한 통증이 올 때도 있고 은근한 통증이 올 때도 있고 저린다든지 하여튼 이렇게 다리의 통증이 오는 게 특징입니다. 이것은 이제 허리에서 신경이 눌려가지고 점차로 눌림이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심해지는 그런 것. 네, 이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다리까지 또 이 통증이 전이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리 움직임이 불편하면 이제 영상에서 보셨듯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면 참 좋겠지만은 또 현실적으로 그게 또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좀 미리미리 예방을 하셔야 되는데 좀 조금 아프다고 병원 가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살펴볼 병이 중증 척추관 협착증인데요. 일단 척추관 협착증 안에 중증이란 단어가 붙잖아요. 일단은 조금 더 심각한 질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중증 척추관 협착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증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것은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이 구멍이 있고 또 하나는 신경 가지가 지나가는 구멍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네. 이 중증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신경 다발과 신경 가지가 동시에 좁아진 경우를 중증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런 협착증보다는 좀 더 심하고 다양스러운 그러한 증상을 나타내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증이 들어가니까 더 좀 심각한 증상인 것 같은데요. 이 중증 척추관 협착증, 이 증상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그런 방산통, 그러니까 허리서부터 다리로 내려가는 그런 통증 외에 신경이 압박돼 가지고는 통증이 일어나는데 그 외에 혈류가 제한이 되고 그다음에 자율신경계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다양스러운 그런 복잡한 그런 증상을 나타냅니다. 즉 통증 외에 다리가 저리다든지 시리다든지 그다음에 온도가 떨어졌다든지 어떤 사람은 고춧가루 뿌려놓는다든지 이렇게 다양스러운 그러한 증상을 나타나곤 합니다. 일단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보통 퇴행성 질환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새 20대뿐만 아니라 30대까지도 많이 걸리는 질병이라고 들었거든요. 보통 이 연세가 많은 분들 외에 어떤 분들이 걸리는 질병인가요? 이게 이제 중증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은 고령 환자한테 아까 봤듯이 진행이 많이 되고 일을 많이 하고 나오는 그러한 산물에 고령 환자가 특징적이고 그다음에 이게 한 분절이 아니라 다분절로 일어납니다. 한 군데만 있으면은 단순한 협착증의 경우에는 한 군데도 많이 많고 젊은 사람한테 많은데 아무래도 나이가 많고 오래 쓰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 협착증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또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합병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있다든지
고혈압이라든지 그다음에 심장 질환이라든지 중풍이라든지 이런 합병증을 많이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질환의 재발이 맞아요. 그래서 조금만 아프다가도 다시 아프고 좀 좋아지면은 치료를 해가지고 조금 완화됐다 하면은 또 일을 좀 하고 힘든 일 하면 또 아프고 이런 재발성이 굉장히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네, 사실 그 척추관 협착증에 걸려도 통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나이가 들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게 오겠지라고 그냥 이렇게 넘기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계신데 이렇게 통증을 참고 방치를 하게 되면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당연하죠.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통증 치료를 잘 하지 않으면은 이게 점점 심해질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다리 마비도 올 수 있고 예. 더 심하면은 배변장이라고 아이고. 변 보는 거라든지 네. 이러한 그러한 장애까지도 같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통증이 심할 경우에 그냥 놔두지 마시고 네. 거리도 물론 짧아지겠지만은 그다음에 이렇게 신경 장애까지 올 경우에는 치료에도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빨리 전문의하고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중증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뭐 나이도 많으시고 또 당뇨와 고혈압 등 이렇게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다고 하셨거든요. 자, 따라서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더 치료할 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당연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요, 일단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 환자분의 체력 회복이나 좀 재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소개해 주실 중증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 방법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예. 최근에는 이제 결국 옛날에는 한 3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증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는 수술 방법이 마지막 방법으로 그렇게 인식되고 사용되어 왔고 치료되어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제 비수술 방법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지고 그다음에 다양스러운 비수술 방법이 나오면서 이와 같이 추간공 확장술이라는 새로운 방법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네. 이 방법은 수술도 아니면서 수술처럼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아주 묘한 치료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이 시술 방법을 통해서 많은 환자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제 하면은 결국은 신경 가지가 빠져나오는 추간공이 있는데 네. 이 추간공을 넓혀줌으로 해가지고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을 넓혀주고 네. 그래서 통증을 없애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이 중증 척추관 협착증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추간공 확장술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네. 자, 어떻게 이렇게 유착된 물질을 제거를 하고 또 신경관 압박을 해소할 수 있는지 영상을 직접 보면서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예.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추간공 확장술을 하는 방법인데 네. 옆구리로 들어갑니다. 옆구리로요? 예, 이와 같은 물질이 옆구리로 들어가가지고 네. 옆구리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두꺼워진 인대가 아까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인대를 가볍게 추간공 인대를 통해서 긁어내면은 이와 같이 신경 가지도 넓어지고 예. 눌려 있는 게 더불어 이쪽을 통해서 혈류, 정맥과 동맥이 이쪽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는데 이와 같이 정맥과 동맥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압 효과에서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간단한 인대를 긁어내므로 해서 추간공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림 보니까 이렇게 뭔가 길이 이렇게 시원하게 그렇죠. 뚫린 뚫리는 느낌이. 느낌. 네네. 네, 네. 영상을 보니까 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조금 더 쉽게 좀 원리를 이해해 보자면 좀 막힌 하수도를 뚫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수관을 그대로 놔두고 예. 그 속에 이물질을 제거하면 물이 잘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치료하는 원리인 것 같은데 이 추간공 확장술을 통해서 좀 받을 수 있는 환자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예, 그래서 이런 환자의 경우에는 자연 노화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중증 척추관 협착증이 가장 추운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다분절 여러 군데 있는 경우에는 수술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다음에 네. 결과도 안 좋은데 이런 다분절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동시에 수술 시간도 한 30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 그래서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네. 그다음에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심장질환이든지 이런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수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리스크가 높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예후도 안 좋고 수술에 대한 위험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러한 환자들한테도 굉장히 관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증상 치료를 여러 가지 다양스러운 방법을 했는데도 특히 여러 가지 비수술 치료를 했는데도 잘 낫지 않는
그러한 중증 척추관 합작증에 굉장히 관심 대상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정말 다양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그 중증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이 척추 질환자 같은 경우는 물론이고요. 당뇨나 고혈압 같은 이렇게 수술이 좀 까다로운 만성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저희들이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요, 원장님 반대로 이렇게 중증이 아니라 좀 경미한 환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분들도 시술이 가능할까요? 그럼요. 그런 환자의 경우에는 아주 예후가 좋습니다. 어, 그래서 예. 그런 환자의 경우에는 별로 일상생활을 복구하는데 시간도 별로 안 걸리고 회복도 굉장히 빠르고 아주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네, 묘한 치료 방법이네요. 예. 그러니까요.